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 모셨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정치권 얘기 구석구석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 의원님 아까 본방에서 여쭤보다 말았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왜 이렇게 못 살게 구세요?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왜 못 살리고 그러냐면 왜냐하면 엄청 저 대우해드리고 또 저 잘 되도록 제가 많이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뭐 젊은 대표가 뭐 좀 하려 그러면 그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뭐 그런 꼭꼭 김 의원님만이 아니고 당 분위기가 약간 그런 게 외부에서 보기엔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하는 일에 뭐 그렇게 안 된다고 한 거 저는 처음부터 첫날부터 그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그는 이제 사실 이제 지난 월요일 날 그걸 TF를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이제 그 시행하기 위해서 TF 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는 그 TF 팀 그 구성안을 이제 최고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제안을 해서 뭐 설명하는데 보니까 사실은 최고위원 전원 반대하고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도 반대. 전원 반대였습니까? 전원 반대. 그러니까 이제 찬성하는 분은 아니 그러니까요. 당 대표가 아니 근데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사실은 그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그 김 의원님 저번에 설명해주신 뭐죠? 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요. 그것도 원래 당 대표 권한이 아니다 그러셨는데 이준석 대표 그 어떤 반론 들어보셨죠? 나중에 사후적으로 왜 대표가 나 때는 안 되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뭐 이런 어떤 요지의 반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안타깝던데 이제는 그때는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주장을 했지만 여당하고 합의한 적이 없어요. 주장만 했어요. 첫째. 두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은 그 정도를 하면 원내대표에게 뭐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든 아니면 뭐 자기 의견을 말하든 충분히 원내대표가 그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기 전 단계에 협의를 다 해요. 근데 지금은요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여당하고 협상을 쭉 하면서 밀고 당기고 해온 역사가 있는데 단 한마디 귀뚱도 없이 가서 덜커덕 합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원내대표가 가서 그렇게 합의하고 와도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더 답답하잖아요. 황교안 대표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 사례도 얘기한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가 뭘 했죠? 아니 뭐 재난지원 관련해서 줄 수 있다, 더 주겠다 뭐 이렇게 전 국민. 그래 그것도 그게 그때가 뭐냐면 그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이잖아요. 혼자 떠들었잖아요. 결정된 게 있나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여야 간에 합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면 뭐냐 하면 우리 당의 의원들이 많이 반대하면 이걸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걸 양보하면 우리가 또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다른 꼭 필요한 걸 받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합의 과정에 끼어들어서 그 내용도 모르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정치권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왜 이렇게 구박하시냐 그랬더니 잘해드린다 그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니 구박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을 벌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고회의를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저녁에요. 그냥 뭐 송영길 대표하고 만난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거기 가서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저녁 9시에 원내대표한테 부랴부랴 만나서 이것 좀 이렇게 합의했으니까 이렇게 진행해 달라니까 원내대표가 노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윤희숙 의원이 뭐 격노하셨고요. 예를 들어 그리고 우리는 수요일까지 그 일이 다 끝나고 목요일 날 최고위에 가서 아무 이야기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는 이미 다 상황 끝이기 때문에 구박하고 말고 할 게 없단 말이죠. 다만 그 과정은 원내대표와의 사전에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뭐 당내 사정이야 뭐 김 의원님하고 알아서 하실 텐데 제가 외부에서 이렇게 그냥 기자로서 보기에는요. 뭐 정치인 시험 친다고 해서 그 원래 그 당 대표 선거할 때 굉장히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신선함과 지금도 여론조사하면요. 예. 그게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지방 의원들 좀 무자격자들 많은데 시험 쳐가지고 걸러내겠습니다 하면 박수 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쭤보는 게 대표가 이제 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런 어떤 신선한 주장으로 적어도 외부에서 보기엔 신선한 주장으로 바람은 일으켰단 말입니다. 근데 당에 정작 와서 뭐 이 밖에서 관찰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 김 의원님 말씀하신 논리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관찰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정서적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래 뭐 신선하네 젊은 대표 시켜놓으니까 뭐 바람 좀 부네 이러는데 들어와서 뭐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고 이 사람아 뭐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됐고 그러니까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밖에서 보기에는. 정치가 대통령이 되어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한 것 중에 많이 안 된 게 많잖아요. 정치가 전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야기해요. 지금 이 사안도 만약에 자 국민들이 뭐 신선하다 시험 치자 구급 공무원 들은 저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구급 공무원 되는데 뭐 그 저 구의원 시의원 이 사람들은 그냥 뭐 국회의원들 눈도장만 찍으면 아무나 구의원 시의원 되니까 저거 시험 쳐가지고 걸러내라 그래 이야기하면 다 찬성할 수 있는데 정작 현장에서 우리 당의 저 어떤 지방 그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정말 그 자신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방향이란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는 그 주민의 대표자인데 그걸 시험 쳐서 뽑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생각해버리면 의회를 해체해버리는 낫다고요. 저는 시험 반대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거 하면 어떠냐는 거잖아요. 아니 정치에서 저는 적어도 김 의원님한테 몇 개 제가 동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에서. 근데 시험제도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저를 설득하실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는 해보다가 이게 설득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뭐 타협을 하자. 예컨대 어제 그저께도 제가 이거 현실적으로 아마 불가능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시도당에 정치대학원을 만들고 우리 과거에 다 그랬거든요. 정치대학원을 만들어서 공직 후보자로 추천받을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라. 그리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그 과정에 예를 들어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주고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역량 강화 TF라는 거는 사실은 그 방향으로 가려고. 그럼 이준석 대표가 원래부터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그 시험은 백지화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아니 이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전원이 다 반대하니까 차선책으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냥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당대표가 한 거니까 그래서 역량 강화 TF로 만들어서 다 그렇게 이제 그 정도는 다 합시다 하고 통과를 시켰는데 나가서 뭐라고 하나 하면 오기가 생기니까 시험은 당연히 하고 시험 치기 전에 교육까지 시키겠다 이랬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란이 계속 가는 거죠. 분란이 계속 되네요. 아니 근데 뭐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이준석 대표님도 예를 들어 내가 주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럼 약간 현실적으로 우리 저 당의 의원들이나 당원들이나 또는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 물러나는 것이 그게 정치잖아요. 김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만약 아시면서 아니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들어와서 뭐 하나 했는데 1번 못하게 해서 못했어요. 2번 했더니 비난만 받았어요. 그럼 이게 자존심도 좀 상하고 젊은 대표 입장에서요. 그럼 뭐 하나 돼야지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오기를 부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처럼 된다니까요.
좀 하여튼 잘해주세요. 전 정말 잘해드려요. 뭘 말씀만 잘해주세요. 99%는 다 대표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뭐 제가 보기엔 뭐 일도 안 따라가시는 것 같은데 무슨 아니에요. 99% 따라가세요. 뭐 하자는 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치가 네. 당 대표라고 해서 하자는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또 그건 또 99% 아니 99%는 지금 그냥 가고 있어요. 그건 이준석 대표가 얘기 안 한 게 그냥 99% 가겠죠. 아이고 대부분은 예. 당 운영은 그대로 가는데 예.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거나 예. 권한이 아닌데 권한인 것처럼 주장하거나 심지어는 더 나가서 우리 당의 집권에 예.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제가 뭐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아서들 하십시오. 알아서들 하십시오. 네. 뭐 제가 깊이 뭐 다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후보, 아까 본방에서 여쭤봐서 그런데 지금 객관적인 뭐 저희 여론조사 보면 굉장히 좀 아까 분석은 달리하셨지만 여당 이재명 지사가 오차범위 밖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리고 김 의원님은 제가 이렇게 뵙기에 윤석열 후보의 잠재성에 대해서 가장 어떤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가장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정치인이세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그런데 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분 적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아직 아까도 본방에서 여쭤봤지만 학습이 안 돼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많고 아직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전혀 뭐 아니라고 보세요? 아니라고 본다는 말은 그러니까 학습이 아니 상품성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 상품성 자체가 아니라는 상품성 자체가 아직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아직도가 거죠? 아니고 지금도 최고의 상품이죠. 예.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꾸 우리가 이제 그 과거의 어떤 관성에 의해서 그리고 사실 실체도 없는데 이렇게 분류를 해요. 우리 국민을 보수, 중도, 진보. 심지어 여론조사도 나는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진보입니까? 그 실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부분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확해요. 지금 현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모르겠답니까? 그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건 굉장히 선명한 기준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현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 정권 교체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있는 분들은 결국 우리 당에서 만든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나는 보수입니다 하는 사람도 민주당 찍을 수 있고 그렇죠. 실제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진보 성향이에요. 그는 뭐 평생을 진보 성향으로 살았는데 이 정권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 사람은 사실은 그래서 저도 김 의원님 그 구분이라면 굉장히 선명해져서 그거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도를 확장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분, 또는 안철수 같은 분. 이분들은요 평소에는 여론조사하면 보수, 진보, 중도하면 중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있잖아요. 여론조사하면서 정권 교체를 원하십니까? 원합니다가 50%. 아닙니다. 정권 교체되면 안 됩니다가 40%. 나는 모르겠습니다가 10%예요. 그럼 10%는 대부분 투표를 잘 안 해요. 그럼 우리는 그 50%를 위해서 열심히 그분들과 좀 더 소통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50%는 어디를 향하느냐면 이분들은 민주당 후보를 뭐 이재명이 되든 이낙연이 되든 추미애가 되든 찍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죠? 정권 교체를 바라면 당연히 안 찍겠죠. 그렇죠. 뭐 100%겠죠. 거의 그럼 그분들은. 전 국민이 50%잖아요. 이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분들이 우리 당의 후보를 많이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이제 입당해서 들어와야 되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불안하다. 그럼 불안하면 어디로 갈 거냐 이거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직도 가장 강력한 후보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산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만한 후보가 없어요. 아마 지금으로선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바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김 의원님은 정권 교체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가장 강하게 원하는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원하죠. 예, 원하는 분의 한 분인데. 네.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하시는 거 아니세요? 지금 지지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세요? 윤석열은 정권 교체의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 맞습니까 틀립니다 하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래서 여쭤보는 그래서 건데. 이제 윤석열이 아니라 딴 사람으로 가야 정권 교체에 더 도움이 된다면 그 사람 지지할 거냐? 당연히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현재 그래서 질문이 제가 뻔히 알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더 아니 그 다른 사람이 더는 아직도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김 의원님처럼 정권 교체를 강렬히 원하는 분들이 보기에 저게 지금까지 괜찮은 상품인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불안해진다는 그 부분입니다. 뭐 저 밀란을 뭐 10번 이야기해도 괜찮고 근데 밀란을 10번 이야기해도 괜찮고 120시간 속마음으로는 약간 불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속마음이니까 작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마이크 대고 작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1200시간이라고 해도 괜찮은 게 뭐냐면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낙마하면 어떡하지? 그러는 불안감이 없을 수는 없다고 인정해요. 그러나 속마음이면 약간 작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이 저 사람만이 그래도 지금 그러면 당연히 그렇겠죠. 저 사람만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저는 그 지지율이 유지된다고 보는데요. 열심히 해도 매일 하루에 공약 하나씩 발표도 안 되는 우리 당에 훌륭한 의원님들, 전직 의원님들 계시는데 이유는 그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정권 교체를 못할 거다. 지금은요 그런 상황이 됐고 제가 그럼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럼 그분들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의 지지가 어느 정도 단단한 지지가 유지된다고 치면 대안으로 최재형 같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불안해 이런 마음이 좀 있으면 근데 저 사람이 한 9,10월 가서 삐끗하면 우리 정권 교체 이거 진짜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은 대단히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일수록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저러다가 10월쯤 가서 훅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부터 그 옮겨가는 분위기가 급속히 불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더군다나 최재형 같은 어떤 대안이 있을 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실 걸로 그래서 제가 자꾸 피해갔는데 속마음을 여쭤보는 겁니다. 속마음은요. 아직까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의 그런 상품성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정도의 대안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0% 넘어가면 좀 달라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실제로 우리 당에 지금 오갈 데 없어서 그냥 뭐 다른 후보에 좀 가 있는 표들도 있을 거예요. 그 최재형 원장으로 급속히 모이는 것은 이제 그런 분들일 거고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최재형 원장이 들어와서 보수의 그 저변을 더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15명인지 14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을 대체로 몽땅 끌어모아가지고 최재형 원장이 거의 당내에서 최고의 지위로 차지하면 사람들도 모이고 그럼 어느 순간에 이제 약간의 그 가능성을 보이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더 앞서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권 교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것이 윤석열 총장은 작년부터 한 1년 내내 그 현 정권과 싸워서 승리한 업적이 있잖아요. 승리했다는 게 뭐 딴 게 아니라 뭐 하여튼 뭐 안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나왔잖아요. 뭐 정 힘드니까 법원에 가가지고 소송까지 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인상이 깊은 것이고 뭐 홍준표 대표가 뭐 펑 하고 나타났다 그러던데 어느 날 펑 하고 나타난 사람은 뭐 박정희 전두환밖에 없다 그러는데 펑은 윤석열이 1년 내내 펑 소리 났는데 그런 정치적 자산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때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우리 당의 하태경이든 이런 분들은 전혀 역할을 못했거든요. 지금 우리 정권 교체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아직도 그런 윤석열에 대한 믿음이 강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뭐 부인 문제, 네. 장모 문제 이야기하는데 그게 별로 영향이 없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그 어느 정도는 단단한 지지율이 유지되는 건 그것 때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반대된 입장에서 지금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게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이제 조금 지나서 결집되는 시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그 네거티브로 이번 선거는 절대 될 수 없다고 느끼거든요. 이거는 네거티브로 승부하는 진영 싸움이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네거티브가 아니고 윤석열이라는 어떤 상품 자체에 굉장한 하자가 있다고 국민들이 느낄 때 그건 꼭 네거티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자가 뭐냐면 이 상품의 기능의 하자가 아니고 상품이 아예 여기에 사용이 불가능할 때만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말씀하신 대로 예컨대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생각할 때는 그게 하자인데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골프 접대 이야기, 뭐 무슨 변호사 소개 이야기, 그거에 국민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그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붙지 않고 빠지느냐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어떤 세부적인 뭐 비리 의혹 이런 거를 모르는 분들도 이분이 어떤 해명이나 이게 어떤 생각하듯이 이렇게 시원하고 비전을 제시할 때 딱 뭐가 방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주변에 그 정치를 잘하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직까지도 어떤 검찰 출신이 기자들 대하듯 기자들을 아직도 대하는 무슨 얘기냐면 검찰의 어떤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그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근데 정치인은 검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한계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한계가 근데 굉장히 크다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정치인과 검찰은 완연히 하는 일이 다른 건데 검찰을 벗어나지 못한 정치인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 그리고 김 의원님께 저번에도 하나 여쭤봤지만 법조계 계셨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나온 게 공정과 상식이었는데 사실 법조계 계신 분한테 물어보면 아니 특수부가 공정과 상식을 들고 나오는 건 좀 안 맞자고 웃는 분이 많습니다. 김 의원님도 아니에요. 특수부는 정말 공정과 상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특수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저는 다만 제가 이제 부당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만약에 제가 김 의원님께 이건 정말 속마음을 작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부 근데 아니 저는 그보다 저는 사실 저 사람이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저 사람이 그 어느 날 그때는 뭐 정말 출마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저 사람이 나와서 어느 날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일단 곧바로 선언을 하면서 내가 검찰총장까지 하고 느끼는 바는 이 나라에 권력자들의 부패가 더 극에 달해 있다. 이 나라를 내가 청소하겠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여쭤보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나왔으면 온 국민이 아마 환호할 거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래 할 줄 알았는데 곧바로 장모가 구속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뭐 계속 이래 되니까 지금 스텝이 거기서 꼬였어요. 그래서 제가 속마음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다른 일반 검사가 예를 들어서요. 일반 검사가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면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는데 공정과 상식을 하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시죠? 거학을 상대로 수사를 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이 말입니다. 전 총장이 정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회 정의를 들고 나왔으면 차라리 뭐 그럴 수 있지. 비판하는 쪽에서 그래 당신 얘기하는 사회 정의가 선택적 정의겠지만 정의 뭐 추구해 왔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면 특수부 그중에 특수부의 대표적인 특수부 수사의 방법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해오신 분이 공정과 상식을 얘기할 때 제 주변에 있는 법조인은 사석에선 다 웃더라고요. 그분들이 좀 불순한 법조인. 김 의원님이 가장 많이 웃으실 것 같은데. 김 의원님이 가장 깔깔 웃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저는 뭐 아주 공정과 상식으로 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빼고는. 본인에 대한 수사만 빼고는요. 저는 불공정했어요. 그리고요, 이 어떤
윤석열 후보의 해명이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기에 본질에 대해서 시원하게 이렇게 탁 들어가서 이건 아니고 이건 이렇습니다가 아니고 자꾸 어떤 주변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는 게 10 무슨 그 3부 토건 뭐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인 거 안 따지지 않더라도 근데 해명을 그냥 그거만 드라이하게 난 이랬습니다. 뭐 저는 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20년 전에서 10년 전 사이에 그때 만나긴 만났고 골프도 쳤습니다. 뭐 거기까지도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니까 인정하면 그런데 그때 김영란법이 시행되는데도 아니었거든요. 그럼 아무 그것만 있다면 그건 범법도 아니고 뭐 부도덕한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만 딱 끊어서. 근데 거기다 대고 골프값은 번갈아 냈고요. 예? 근데 그런 게 제가 기자 생활하서 알지만 당시 15년에서 20년 전에 검찰하고 그것도 삼부토건 업자가 아니고 삼부토건 회장인데 삼부토건 회장하고 검찰이 골프를 치면서 번갈아 비용을 냈다?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그 사정을 좀 아니 그 이야기를 이제 하든 안 하든 검사와 스폰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게 거짓말처럼 거짓말은 아니죠. 아니 왜냐하면 그 정말 거짓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해야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때 삼부토건 회장이랑 근데 제가 이제 네거티브 담당을 해봤잖아요. 예. 박근혜 후보. 예. 근데 이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자 골프 친 적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 사진을 들고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럼요. 친구가 있으니까 그거는.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골프 쳤어요. 예. 그러면 아니 그럼 저 그 업자하고 예. 그 골프 치면서 당신이 스폰서 검사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예. 그러면 아니 그때는 김영란법도 없고 예.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무슨 공정과 상식이야 이러면 안다 말이지. 아니 그렇다고 빤히 아는데 아니요 빤히 아는 게 아니고 빤히 알 것 같은데 입증해 보세요. 빤히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저도 옛날에 예. 저는 1년에 요즘도 골프를 1년에 한 많이 치면 예. 한 서너 번 쳐요. 예. 그 정말 피치 못할 경우에 예. 근데 전에 제가 검사 시절에도 1년에 한두 번 친 적이 예. 있어요. 제가 검사실에 저 한 1년 마지막 한 1, 2년 정도 골프를 배웠는데 그때 가면서 상대가 사업하는 사람 예. 있잖아요. 또는 뭐 다른 분 예를 들어 뭐 사적으로 친한 뭐 고등학교 선배라든가 이런 분 빼고 예. 그냥 사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올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겁이 나서도 꼭 돈을 실제로 냈어요.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김 의원님 그거는 아까 말씀하시면 잘 모르는 사업가가 왔을 때 찝찝하시니까 본인 돈으로 결제했단 말씀 같은데요. 윤 총장의 해명을 보면은 20년 전에서 10년 전까지 만났다는 거예요. 10년을.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예. 이제 근데 제가 하나 진짜 정말 윤 총장이 그때 골프값을 삼부토건 회장과 골프를 치면서 골프값을 번갈아 내고 밥값을 번갈아 냈다고 믿으세요? 속마음이시니까 가리고 이거. 저는 이제 골프 예. 비용은 실제로 예. 그렇게 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그 훨씬 전에 제가 이제 그 88년도에 사무관이 됐거든요. 예. 제가 근데 92년, 93년, 94년 이때까지 국무총리실에 근무했어요. 예.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꼭 이제 공직자 뭐 무슨 그 조사 이런 예. 일로 한번 전국에 총리실하고 막 이 사정기관이 총동원돼서 나가서 골프장을 뒤져요. 저 알고 있죠, 제가. 예. 예. 그러면 거기 골프 친 사람이 나오면 반드시 조사를 해요. 예. 그래서 공직자들은요 그때도 차 바꿔 타고 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예. 아니면 자기 돈을 자기가 직접 내든가 꼭 카드를 끊거나 또는 더 나가서 뭐 카드를 끊고 그 뒤에는 뭐 밥값은 어떻겠든 그렇게 실제로 네. 그게 1990년대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20년 전부터 10년 전까지는 자기가 직접 위원님이 안 돈을 믿으시는 걸 냈었구나. 아는데요, 제가. 아이 뭐 믿어주세요. 저는 믿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위원님 그러면 더군다나 특수검사들은 예. 모함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주기적으로 골프를 치고 밥을 먹었는데 삼부토건 회장과 검사가 번갈아 골프값을 내고 하여튼 그래 놨을 거예요. 속마음이 말씀하신 데 이렇게 좀 그러니까. 가리고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근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사실은 저도 모르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툭 하는 말씀이
거짓으로 명백히 거짓으로 느껴지는 그런 그게 뭐냐 하면 네거티브 팀에서 준비를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근데 그게 별로 좋은 대응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정을 알만한 사람들은 저게 거짓말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얘기를 툭툭 던지면은 그분의 다른 말씀들에 대한 신뢰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보면은. 근데요.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위험을 가장 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들어도 예를 들어 그쪽 사정을 아는 사람 누가 들어 거짓말 같은데 저 얘기를 정말 쉽게 거짓말을 하네 이런 느낌이 들면은 만약에요. 우리 박순표 앵커님처럼 권순표 제 친구가 하셔야죠. 그렇게 많이 친구가 박순표가 있어 갑자기 잘못했어요. 권순표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MBC부터 시작해서 온 언론이 달려들어서 이제 다른 프레임을 씌울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모호한 부분에 뭐 해법은 뭐 각자 알아서 이것도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느끼는 건 그럼 무슨 말씀인지는 100% 이해하는데 그 해법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렇죠. 제가 네거티브 팀을 맡아봐서 아는데요. 제가 책임자라도 그렇게 대답을 하자고 요구하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됐을 차라리 말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을 수가 있어요. 끝까지 마지막에 마음에 없는 얘기 꼭 붙이세요. 자, 뭐 시간은 거의 오래. 김 의원님이 들어올 것이라고 당해요.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보다는 하여튼 좀 그쪽에 배팅을 하시는 소수파인가요, 다수파인가요?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그 추정이 지금은 중도파 같은데요. 중도파인가요? 밖에서 이분이 계실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하죠. 많이 하고. 근데 너무 이미 들어오기는 또 늦었다는 얘기까지 하는 분도 있고요. 전혀 그건 아니고요. 예, 저는 뭐 8월 말까지 들어오는 것도 뭐 너무 빠르다고 전에는 주장했었는데 지금은 차라리 이제는 일찍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인데 아마 윤석열 총장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수대가 여쭤보는 조금 더 있다가 11월에 그냥 완샷 단일화 뭐 이런 걸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은 아니 제가 그게 그 현실화 가능성보다는 본인은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보시기에? 그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렇게 가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죠,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여튼 뭐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간 조금 지나서 또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어떤 외생적 변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당 내부에 또 다른 후보가 등장할 수도 있고 이렇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도 만들어야죠. 김동연 말씀하십니까? 제가 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은 그렇게 영향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이 취재를 이쪽을 꽤 오래 했는데 딱 안 떠오르는데요. 또 나중에 저 당내부에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기존 주자 중에 예를 들어서 오세훈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야당 쪽에서는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카드는. 오세훈 시장이 등장하는 방법은 또 당이 요청하는 형식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많이 또 수세에 몰릴 상황에서 당이 요청하는 형식으로 당이 시대 과제를 얘기하면서 요청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방법을 아껴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오세훈은 살아있는 카드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 당내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좋은 유력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오세훈 시장을 말씀하시는 야당 인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민주당의 소위 전략가들 만나면요, 오세훈 시장을 제일 겁을 내요. 그렇습니까? 어떤 측면에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이제 저분들이 좀 되게 특이한 분들인 게 민주당 분들은 선거운동을 오로지 네거티브 검증, 도덕적인 공격의 그 방법으로만 치르려는데 너무 익숙해요. 그게 한 최근 20년간 그것만 해서 뭐 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선거 때 못 이긴 후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해도 안 되더라는 그 패배감이 있어서. 근데 뭐 정말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또 생태탕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오세훈이라는 상품 자체가 약간 구상품 아닌가요? 제가 이건 너무 가혹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 제품 무슨 옛날 80년대 구멍가게에서 이렇게 남아 있는 과자 뭐 이런 느낌 드는. 저는 그걸 신상으로 만들 자신이 있죠. 아, 그렇습니까? 예. 방법은 있습니다. 한번 좀 언제 말씀 좀 해주시죠. 뭔지 한번. 조금만 지나서 한 2달만 기다리겠습니다. 뭐 2달 더 지나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어디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